안녕하세요. 시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위치 선정에 대해 발표하게 된 파놉티콘팀의 이혜연, 이은지, 방수민, 윤하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목적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안전 사각지대 분석을 수행하고 최적의 CCTV 설치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김해시 내 최적의 CCTV 설치 위치를 50곳 제안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을 살펴보았을 때 김해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105.3건, 전체 5,621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김해시의 범죄와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시각화한 자료를 보면 진영읍, 진례면, 장유동, 삼방동, 주촌면 지역에 CCTV가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CCTV 설치 개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세운 분석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112 신고가 많은 지역임에도 CCTV 설치 개수가 적은 경우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112 신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자가 적은 곳의 범죄 발생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분석 목표는 다양한 사건, 사고로부터 김해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곳의 야간 범죄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한 범위 내 인구 5대 범죄 야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 41.64건에서 2018년 36.95건으로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CCTV는 범죄 검거에 효과가 있고 범죄 발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CCTV를 설치한다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절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컴파스 사이트에서 해당 대회에 제공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각 데이터셋의 컬럼들을 확인하고 각 컬럼의 변수들이 격자 매핑이 되어 있는지 좌표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분석에 어떻게 쓰일지를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변수에 대한 상관 분석과 EDA를 위해 데이터를 CCTV 네임 기준으로 결합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화 및 EDA입니다. 앞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QGIS를 이용하여 지도 위의 시각화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나눠진 경계인 읍면동별로 어떤 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GIS의 버퍼 내 개수 세기 기능을 통해 변수 간 상관 분석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지 선정을 위한 예측 모델을 공부하고 돌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측 모델을 돌린 후 평가지표를 통해 모델들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최종 모델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델링 결과 산출된 격자 데이터를 좌표로 변환하고 그중 하천이나 개인 소유지 등 설치 불가한 지역의 좌표는 제외하여 최종 선정 50개소를 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다음은 김해시 치안 유관업소 데이터의 시각화 결과입니다. 치관 유관업소는 담배 소매업이 1253개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읍면동별 치안 유관업소 개수가 많은 지역 상위 15개를 시각화한 결과 진영읍이 256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외동, 상계동, 대청동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안 유관업소와 CCTV 부족 지역의 축을 동기화하여 함께 시각화한 결과 외동, 상계동, 어방동, 부원동, 대청동의 치안 유관업소 대비 CCTV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2 신고 이력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결과 위험 방지, 교통사고, 기타 형사범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12 신고 횟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각 연도별로 시각화한 결과 7, 8월인 여름철에 특히 신고 이력이 높았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를 같은 간격의 5가지 범주로 시각화한 결과 크게 세 부분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여름철에 112 신고 이력이 높아 유동인구 데이터의 6, 7, 8월 행을 추출하여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한림면, 뇌동, 선문동, 대성동, 서상동 등에서 유동인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설치된 CCTV 위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설치 위치가 혹시 보안 등이나 어린이집 설치 위치에 연관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상관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위치 데이터와 격자 데이터만 있는 112 신고 이력 데이터를 가공하였습니다. 격자 데이터만으로는 CCTV 버퍼 내 신고 건수를 세기 어려워서 격자 데이터의 센트럴 포인트를 좌표로 추출해 이용하였습니다. 왼쪽은 지드별 센트럴 포인트가 있는 데이터이고 오른쪽은 지드별 112 신고 케이스 타입이 나타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둘을 지드 기준으로 병합하고 결책치를 제거하여 하나의 표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지도의 변수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그림과 같이 시설들의 설치 위치와 CCTV 위치 간의 직관적인 해석과 예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CTV 1km 반경 내 관련 시설수 상관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변수들의 위경도 좌표를 추출하고 QGIS 버퍼를 이용해 버퍼 내 좌표 개수를 선정하면 오른쪽과 같은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산출된 표들을 CCTV 네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병합하여 상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오른쪽과 같은 히트맵이 형성되었습니다. 상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관계수 0.7 이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변수는 보안 등 치안 유관업소, 초중거수, 주차장 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1km 버퍼를 설정한 것은 CCTV의 커버리지 반경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상관 분석을 위해 버퍼를 500m로 조정하여 상관 분석을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상관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것은 보안 등, 상관계수가 0.5 이상인 것은 치안 유관업소와 주차장, 초중고수, 112 신고 내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은 CCTV 설치와 큰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던 112 신고 내역 데이터가 0.57로 예상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2 데이터가 예상보다 작은 상관계수 값이 나왔기 때문에 더 분석의 정확도와 신빙성을 높이고자 CCTV 설치와 그다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고 케이스 타입을 필터링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112 신고 내역 데이터는 CCTV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이스피싱, 청탁금지법, 위험동물, 내용 확인 불가 등의 케이스 타입이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Classification of Crime Type의 논문에 나온 표를 이용해서 CCTV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거나 그레이드가 낮은 범죄 유형을 포함한 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필터링된 112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 112 신고 내역과 CCTV 설치 위치의 상관계수가 더 높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범죄 등 CCTV 설치가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112 신고가 CCTV 설치와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EDA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좌측 컬럼의 데이터들을 100 곱하기 100으로 표현된 격자 데이터에 각각 병합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이는 주황색 격자 하나에 아래와 같은 데이터셋을 형성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병합할 때 구분되는 데이터 프레임 유형은 총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와 같은 격자별로 구성된 데이터들을 오른쪽에 간단한 코드들로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격자 형식이 아닌 위도, 경도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격자 데이터셋과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QGI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측과 같은 격자 형식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최종적으로 취합을 시켰습니다. 판다스의 멀즈 기능을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과 같은 형식으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 4가지의 모델을 후보군으로 선정을 하였고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MAE로 선정을 했습니다. MAE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에 대해 평균을 낸 값을 말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하면서 이상치값이 많은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MAE는 다른 지표에 비해 오차값이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를 평가 척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측 모델의 트레인셋은 해당 격자의 CCTV가 1개 이상인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CCTV가 없는 격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를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이 데이터들에 치중되어 학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테스트셋은 저희가 모든 격자에 대해 예측값을 도출해내고자 했기 때문에 CCTV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 데이터로 선정을 했습니다. MAE 지표를 통해 총 4가지 모델인 라이트 GBM, 랜덤 포레스트, 깨프스트, XG부스트 모델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 XGBoost가 34.13이라는 수치로 가장 좋은 수치를 얻게 되었고, 최종 모델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XGBoost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디시전 트리에 대한 개념을 보면 오른쪽 상단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이진 노드를 겹쳐서 피처별로 판단을 해서 최종값을 뽑아내는 형태가 됩니다. 앙상블은 여러 개의 모델을 조합을 해서 그 결과를 뽑아내는 방법인데요. 그 종류로는 부스팅과 배깅이 있고 저희가 선정한 모델은 부스팅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1부터 M3까지의 모델이 있을 때 M1에는 X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중에서 예측이 잘못된 X 중의 값들의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다음 모델인 M2에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Y2 결과에서 예측이 잘못된 X'의 값들의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M3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각 모델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모델의 가중치 W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하단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부스팅 기법을 이용하여 구현한 알고리즘은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대표적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병렬학습이 지원이 되도록 구현한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채택한 XGBoost입니다. 성능이 좋고 컴퓨팅 자원 활용률이 높아서 근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캐글이나 데이콘 상위 랭커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서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는 디메시를 100 곱하기 100 격자로 나눈 후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했다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적의 CCTV 설치 위치 50곳을 위도, 경도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격자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를 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했는데요. 오른쪽에 표현이 되어 있는 X콜드, Y콜드가 각 격자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경도, 위도 좌표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최종 모델로 선정한 XGBoost를 학습시키는 과정에 해당하는 코드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저희는 CCTV 위치 선정을 하고 더 나아가 이 위치가 실제로도 설치가 가능한지 유무를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름 유동인구 증가 지역 등 시각화를 통해 알게 된 지역적 안배 또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상위 100곳을 추출해서 최종적으로 50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표현되어 있는 지도는 대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하천 등을 제외한 지역들을 추출한 자료입니다. 좌측 하단은 저희가 예측한 CCTV 100곳입니다. 이 두 데이터를 병합을 진행했습니다. 이 좌측의 선정지들 중 치안 유관업소 대비 CCTV 부족 지역과 여름 유동인구 증가 지역을 반영을 하여 최종적으로 CCTV 설치 위치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좌측 자료에서 보시듯이 시각화를 통해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와 우측 자료를 통해 정확한 위도 경도 좌표를 알 수 있도록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서론에서 CCTV 설치가 112 신고와 큰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CCTV 설치 장소를 예측했을 때도 저희의 예상과 같이 112 신고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 위주로 할당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총 14개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취합을 하여 14개의 칼럼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또한 CCTV 입지 선정과 상관계수가 높은 데이터들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확신을 가지면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들로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사용한 모든 패키지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활용성으로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하는 데이터만 수정하거나 하고 코드를 입력을 하면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위도 경도 좌표를 파악하기 위해 격자들을 2차원의 위도, 경도로 구성된 점으로 가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CCTV 설치를 할 때 높이와 같이 더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선정한 데이터 외에도 CCTV 설치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보다 최적화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